저는 외화 내빈이란 말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책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영장이 발부돼도 수사에 관여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업무입니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본인 실질적으로는 사건이잖아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저 장면이었습니다. 후보들 간의 방송 토론회 가중에 설전을 벌이는 와중에 갑자기 한동훈 후보가 과거에 저한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부탁하셨잖아요. 라는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나경원 후보가 뭔가 설명을 했지만 이미 뱉어낸 말이 됐고요. 지금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요. 오늘 나경원 후보 몇 차례에 걸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맥락은 어떻게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무엇을 위하는 건가?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윤 의원으로 한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기소된 의원들이 친윤 의원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친윤 친한으로 나누는 문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당사자라고 하시는 나경원 후보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요, 당내 특히 친윤으로 꼽히시는 의원들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계로 꼽히죠. 그리고요, 한동훈 후보와는 굉장히 관계가 악화된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오늘 이런 입장을 냅니다. 부당한 공소 제기는 취소가 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 등등 과거에 원내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로 지금 뭔가 기소가 된 상태, 그 재판 진행 중인 상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공소 취소 부탁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작된 건데 공소 제기는 취소가 돼야 정의에 부합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행태에 부역하는 일 없어야 한다. 부역하는 일 없어. 이런 표현 썼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겨냥한지 이거 누가 봐도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저런 표현까지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의원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이런 메시지 방에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보면은요. 윤한홍 의원은 아니 당대표 되겠다는 분이 한 말 맞는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누가 당을 위해 앞장서겠나. 당시에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에 다들 의원들이 뭔가 하기 위해서 앞장서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누가 앞장서겠나 이렇게 비판하고요. 김정재 의원은 재판받는 사람으로서 당시에 그 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혀요. 뉴스 보고 충격받았다. 동지는 신의를 공유하기 때문에 동지인데 말이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다 한동훈 후보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이 사안으로 지금 이미 한동훈 후보를 가뜩이나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친윤계 의원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국민의힘 구성원들 지금 굉장히 약간 좀 반발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 후보로서는 빌미를 잡힌 겁니까 지금 비판에? 그 비판 대상 언행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명분을 주어진 거고요. 사실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라고 저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게 2019년도 저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2019년도에는 친윤계가 없었죠. 그때는 이제 현역 의원들 대다수가 저게 가담을 했고 예. 저때 저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였냐면 저분들은 빠찌를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국회 선진화법 국회 의사방해죄라고 하는데 저 의사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 벌금 받게 되면은 예. 피선거권을 잃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현역인 분은 국회의원 빠찌를 떼야 되고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10년의 피선권을 잃습니다. 예.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머지 기소 안 된 의원들 입장에서 되게 미안해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핵심적으로 가담 않고.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이 그 당시에 야당의 이제 지금 저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그걸 막기 위해서 몸싸움도 벌이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다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이런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 해당 또 법안은 뭐냐? 예.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에서 알다시피 이거 공선법, 연동형 비례대표 지금 이제 그 소용 없는 걸로 밝혀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한동훈 그 장관이 장관 시절에 이거 위헌적 법리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했던 법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분명한 명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저 법안에 대해서 저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본인의 배지를 던진 건데 예.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와서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일단 이런 그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아니 공소취하 부탁 말씀했잖아요라고 갑자기 덜컥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물론 한동훈 후보가 이제 사과를 했는데 첫 예. 번째는 그 말하는 형식이에요. 이게 사실은 내가 법무장관으로서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라고 아쉽다,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기양양한 발언식으로 했잖아요. 나는 그거 나한테 이런 부탁했죠. 난 그거 안 들어줬습니다. 당신 개인 일 아니에요. 이런 식의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이 당원들한테는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폭로를 저렇게 했는데 저 폭로할 부분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제 태도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철규 의원 등등 친윤계로 꼽히시는 의원들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있고요. 이거에 동조해서 역시 비판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 사안에 빠지지 않았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죠. 그러니까 공소 취소 부탁했다 이 내용을 이제 언급한 거를 아무리 다급해도 폭로 대상 아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된다.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말입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자기 필요에 의해 공격 자료로 악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이다. 비열하다. 다급해도 그러면 안 된다. 뭘 더 내놓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한동훈 후보가 사과 입장을 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러 날에 걸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이게 이 얘기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죠. 오해가 있으신 건데요.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개별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자기가 본인이 토론 중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 본인도 말해놓고 후회했다. 이런 말인데 근데요. 그 발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셈이 됐어요. 법무부 장관이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그때 그런 부탁이 있는데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또 강조한 겁니다. 조정욱 변호사.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사과를 한 거예요. 하루 만에. 그만큼 이 사안 그리고 당내에서 끓고 있는 반발 이게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걸까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그 개파하고 관계없이 예. 전부 이게 그 비판 여론이 워낙 높으니까 뭐 사과했는데 저는 좀 내용도 게 안 맞다 봐요. 법무부 장관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예. 법무부 장관은 이게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 법무부 장관은 이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구체적 사건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지금 우리 추미애 장관처럼 이게 뭐 조자료 헝깔 쓰던 계속 이게 많이 하면 안 되지만 예. 꼭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음 천정배 먹으면 장관도 할 했고요. 수 있다. 예. 따라서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총장한테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영역이니까 사법 영역이 아니고 공소 시하도계 검토해라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이게 계속 법무부 장관은 아무것도 못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게 허수아비다. 예. 구체적 사건은 아무것도 개입 못한다. 예.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재명 수사도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그 서울로 여러 개를 병합시켰잖아요. 예. 저는 이게 전략상 잘못이라 보거든요. 쌍방울 대북 선거면 이제 수원에 영장 치고 그다음에 FC는 성남에 영장 치고 예. 이렇게 쪼개서 건 바이 건으로
영적 실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거기에 충분히 장관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이원석 총장한테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지휘할 수가. 그리고 이게 두 분은 눈빛만 봐도 아는 동기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이재명 구속 못한 거기에 전혀 장관은 아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 책임 없다. 이것도 이게 무책임하고요.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저는 이번에 해명이 저 사과하고 나서도 이게 내용은 맞다고 하잖아요. 예. 이래서는 이게 그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봅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는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사안과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왜 이런 얘기를 덜컥 꺼내놨을까? 전략적 실수 아니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들어보죠.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전략상 실점한 분인 겁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한 30명 돼요. 그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이제 감정선을 건드린 거고요. 현역 의원도 그렇고 당협위원장들도 그렇고 패스트트랙과 연관 있는 사람들, 재판 안 받는 의원들도 저 같은 의원들도 패스트트랙을 우리가 온몸으로 저지하고 저항했던 건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정당한 것처럼 한 거는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단체적으로 네. 패스트트랙 사건에 휘말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 저도 많이 알거든요. 20인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동훈 후보는 촐랑이 같죠. 얘기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못 가리고 촐랑이처럼 당에다가 수류탄 던지는 자당을 거의 폭파시키려고 하는.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천하람 의원이 지금 한동훈 후보가 저 발언으로 자당에 거의 수류탄을 던진 셈이 됐다. 동의하십니까 이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의 저 말씀은.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공소 취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달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이거는 이전에 문정부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그런데 공소 취소라는 방법 이외에 일반 사면의 방법도 있어요. 일반 사면하면 공소가 취소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예. 국회법 165조라는 딱 그 죄명을 전체적으로 그래봐야 30몇 명이거든요. 예. 물론 여야가 합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고 일반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관여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의 권한 밖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상으로도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저런 과거의 당의 굉장한 위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지에 연연하지 않고 몸을 던졌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반대했던 법안들이 무용지물이거나 아니면 국민께 피해를 끼치는 예. 법안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폭로할 정도의 그 대상이었나 이게. 예. 두 번째는 전략상으로 실수라는 거죠. 아까 주신 말씀처럼 지금 친윤이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그 당시에 친윤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친윤이 생긴 거고요. 예. 그다음에 친한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친윤 일부의 계파적 아니면 진영적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진정성 있게 사과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윤 정치평론가. 한동훈 후보의 생각지도 못한 약간 이 당권 경쟁 과정의 전략적 실수라고 보십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전략적 실수이기도 하고요. 예. 이런 것 같아요. 그 폴란드 속담 같은데 내가 망칠 때는 내려치고 내가 모실 때는 머리를 대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위치가 가지는 역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저는 할 일을 한 거라고 봐요. 왜? 예. 기본적으로 이게 상대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상대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쪽에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해준다? 큰 논란이 됐겠죠. 예. 큰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은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르게 얘기하고 방점이 달라야 돼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더라도 누구 입장에서 누구를 배려하면서 얘기하느냐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하거든요. 그럼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은 당원들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하필 예를 들어도 그 사례를 예를 들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의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문자 폭로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사실상 특정 시점에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풍이 분 거예요. 예. 자,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게
어떤 정의를 위한 겁니까?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뭔가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선거에 상대방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풍조라고 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역풍이 불죠. 역풍이 불고 심지어는 저 사람은 뭐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뭐 인격, 품격, 진정성 뭐 이런 표현인데 인격, 품격, 진정성에 좀 문제가 진실성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실수를 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고 예. 다시는 뭐 사람이니까 실수를 한 거니까 내가 이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후폭풍이 아주 지금 짙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4명의 당대표 후보들 각각의 일정이 있었는데요. 뭐 겹쳐서 참석한 것도 있고 따로 간 것도 있고 그래요. 일단 일정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뭔가가 보입니다. 이 일정에는. 4명의 오늘 일정인데요. 일단 오전에 세미준 정기 세미나가 있어요. 세미준은 이게 보수 진영의 이른바 정당이 아닌 최대 규모의 외곽 조직 이렇게 소개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약자 세미준. 근데 정기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특강을 하는 날이었어요. 얼마 전에 이철우 지사는 한동훈 후보가 찾아오겠다는 거 아주 바쁜데요라고 해서 사실상 거절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는요. 나경원, 원희룡 후보 2 후보만 참석합니다. 그리고요. 오후에는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 행사가. 여기에는 한동훈 후보를 뺀 나머지 3 후보가 참석합니다. 자, 그럼 한동훈 후보. 서울시의회 의원 간담회 여기에만 홀로 참석을 합니다. 뭔가가 시청자 여러분들 좀 보이시죠? 지금 이 상황이. 특히 저 세미준 정기 세미나. 여기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오늘 특강을 한 이철우 지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인재들 중에 당대표 나하고 제거해내야지. 이크나 말한 사람들이 전부 당대표 한다. 당원이 교육이 돼. 어제같이 나경원과 붙어있는 거를 그걸 까발린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당원들이 그 말이 되는 소리냐. 당을 망하게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임명훈 보듯이 하네. 임명훈.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뭐 보수 진영 전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뭐 보수 진영 일각에서 분명히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배척 분위기가 강하게 있고 오늘도 사실은 저 세미준 저 세미나 자리가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온 자리였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뭔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층,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보수 진영 내부의 핵심, 보수의 본류를 자임하는 그들과 겹치는 건지 아닌지 그건 아마 이번 당대표 선거가 끝나봐야 규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철우 지사 같이 처음부터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한 분들은 임영웅이라는 저 얘기는 그냥 무조건 좋다. 그냥 외모의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노래하는 거 뭐 무조건 좋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한동훈이라는 이 당대표 후보에게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 세력, 그게 보수의 본류와 얼마나 겹칠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이미 지금 다른 패널들께서 분석을 다 하셨습니다만 저는 딱 어제 그걸 본 순간 검사 DNA가 그대로 노정이 되는 거구나. 본인이 수사 또는 뭐 기타 등등 채널을 통해서 취득한 그런 것들을 그 정말 아까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직무상 취득한 기밀이나 비밀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그냥 까버린 거니까 그렇다면 이건 신뢰를 잃어도 엄청나게 잃은 건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보수의 본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지지를 계속 보낼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오늘 아마 저 세미준 그다음에 아까 앵커가 얘기한 서울시 여성 뭐 간담회 그다음에 서울시의원 간담회
한동훈 후보가 아마 마주치는 걸 일부러 피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 혼자만 한 행사에만 참석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확연히 들죠. 아까 세미준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세미준이 뭐 만들어진 건 97년부터인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세미준의 지금까지 대표를 했던 분들은 여권 내 보수 진영 내에서 무슨 명망이 있거나 이미 알려져 있거나 자기 세력을 이끌고 있는 리더라기보다는 예. 그냥 막후에서 전면에 별로 나서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표를 되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지원하는 분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에요. 뭐 지난번에 이모 씨가 새로 대표를 맡았다고 예, 할 예. 때도 윤석열 캠프에서 뭐 조직 총괄을 조용히 맡아서 했다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저 세미준이라는 곳이 아까 제가 의문을 갸웃 표시했던 보수의 본류를 자임하는 그쪽과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예. 한동훈 후보는 오늘 저 자리를 가는 게 정말 부담스럽겠죠. 자, 세미준 아까 보수 진영의 최대 규모의 외곽 조직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전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조직 뭐 이렇게 소개도 됩니다 지금요. 근데 이 조직에서 뭔가 행사를 열 때마다 한동훈 후보는 왠지 거리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 단 이런 분위기가 오늘도 나타났거든요. 여기에서는요. 그리고요 반면에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나경원 후보 참석했으니까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빠루 들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빠루를 저보고 들으라 해서 제가 갑자기 빠루의 여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빠루의 정신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 법무부 장관한테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해달라고 청탁을 했다고 온 국민이 듣는 방송에다가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한동훈 후보가요. 어쨌거나 피야 구분을 못하고 동지의식이 전혀 없는 걸 보면서 정말 더 배워야 되겠다. 역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약간 비판 발언이 역시 나왔습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 행사가요. 자, 화면 좀 볼까요? 여기서 나온 발언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자, 여기 보면은요, 이제 두 분이 뭐 인사말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여기 장태병 위원장, 세미중에서 활동하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원희룡 나경원 의원님, 뭐 후보님인데 여기 의원님이라고 표현했겠죠. 국민들 보기에 정말 멋져요. 극찬을 합니다. 인사말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철우 지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두 후보, 여기서 원희룡, 나경원 후보입니다. 두 후보 넘버원이다. 둘 중에 하나는 되겠지. 당대표가 되겠지란 말 같죠. 소정우 변호사. 둘 중에 한 사람은 당대표가 되겠지. 이게 단순한 덕담입니까? 아니면 보수 일각의 희망을 말한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세미준이요. 예. 그 이영수 회장이 이끄는 조직인데 예. 회원이 외국까지 한 40만 된대요. 자체적으로는 외국의 18개 나라까지. 크네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 단체에서요. 예. 원래는 이제 원희룡하고 나경원 단일화 운동을 했어요. 계속 이 단일화를 사전에 해야 된다. 예. 이 운동을 하던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일화가 이제 무산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결성해서 누가 되든 간에 결선 투표로 가면 아마 2등 후보를 밀 것 같아요. 원희룡이 2등하면 원희룡을 밀고 나경원이 2등하면 그쪽을 밀고 이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윤상현 의원까지 끌어들여서 예. 아마 이제 그 반한동훈 전선을 만들어서 결선 투표 간다. 예. 이런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한동훈 후보를 뺀 나머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런 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가운데요. 일단 한동훈 후보는 뭔가 지금 포위된 듯한 분위기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네요. 화면에서 좀 소개해드리죠. 배신자 낙인찍 끼면 살아날 수 없는 게 한국 정치파이다. 이런 사람 찍어주면 당 망하라고 하는 것. 역시 누구를 겨냥한 거죠. 배신자란 표현까지 쓰면서 또 한 번 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어제 발언 그 나경원에 네. 대한 패스트트랙에 그거를 공개한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이제 막 가자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걱정됩니다. 아마 일반 당원들이 이번에 투표를 하는 당원들이 깜짝 놀랐을 거고, 저 폭로? 저기 좀 막가자는 거네. 그 윤 대통령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도 다 폭로할 수 있을 사람이네. 라는 인식이 간 거예요. 윤기찬 부위원장과 김상현 평론가께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뭐 시간을 한 3, 4초 드릴 텐데 한동훈 후보 그야말로 이제 위기가 온 것 같아요. 막판인데 지금 최대 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 저는 이건 진영, 그러니까 당내의 어떤 개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개파 형성 이전에 있었던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과를 하셨지만 그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법률적 조언을 하겠다. 본인이 대표가 되면 돕겠다라고 말씀 주시지만 그 돕는 방법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당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식으로 해서 본인이 했던 이 실수를 많이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또 다른 한번 뭐 의사표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태로라면 이거 좀 상황이 이상하게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김상현 평론가. 예.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게?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예. 이 막판에 이게 불거졌잖아요. 막판에.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줄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 문제다 지금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 고관여자들은 예. 바로 영향을 받겠죠. 아주 고관여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거를 좀 생각하거나 듣고 뭐 이렇게 할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시차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시차가. 거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도층까지 여론을 미치려면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대충 보는데. 근데 아직까지 23일은. 근데 당원들이니까. 예. 당원들이니까 뭐 한 일주일 뭐 미친다고 뭐 대충 보면 정도. 제 생각에. 예. 그러면 이제 한 5일 남았나요? 예. 그러면은 꽤 미치겠죠, 5일 동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악재가 터졌을 때는 그 사과를 빨리 하고 그 사과가 또 트집 잡히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막 논란이 되면 그걸 반박할 게 아니라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자르고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사과를 하는데 막 사족이 많이 붙잖아요. 사과하는데 발언 내용 자체에서는 네. 맞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 그쵸? 같기도 하고요. 그럼 계속 그게 또 트집에 잡혀서 이슈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위기관리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트집이 잡히지 않을 정도의 완벽한 사과를 하고 그 다음부터 얘기가 나오면 아유 제가 사과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간단치 않은 게요. 지금 방송 토론회가 남아있거든요. 지금요. 그럼 다른 후보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사과에 대한 요구, 그 내용에 대한 설명, 해명 요구가 있을 거예요. 자,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게 지금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에 여러 가지 막 폭로들이 쏟아졌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스스로 의혹 제기를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데 뭐 이거 뭡니까 지금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자 그럼 민주당 특히 야당에서도 나온 목소리까지 좀 합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되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간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여론 조성팀 의혹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불법 청탁 의혹에 대해, 원희룡 후보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 서로가 범죄 행위들을 나란히 증언하고 있는 만큼 응당하게 수사도 나란히 잘 받기를 바랍니다. 전당대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로 및 자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범죄 집단의 자백 쇼를 보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을 둘러싼 범죄 행위가 자고 나면 하나씩 터져 나옵니다. 윤경호 소장님, 지금 뭐 야권의 목소리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전당대회가 끝내더라도 남는 거는 그냥 이런 논란과 또 다른 공세의 빌미 이겁니까 그럼? 글쎄요. 한동훈 후보가 토론회에서 정당 내에서 뭐 서로 고소고발합니까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야권에서 볼 때는
법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대목이 참 많다. 우선 첫째, 이번 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의 첫 번째 터졌던 문제가 뭔가 생각해 보면요, 김건희 여사의 문자잖아요. 그 문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국정에 이 정도로 대통령 부인이 개입을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걸 왜 사적인 채널로 이렇게 보내려고 했어? 등등의 혀를 끌끌 차게 하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둘째,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도 제가 마치 댓글팀을 운영하는 듯이 오해를 뭐 점점점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주변에 댓글팀 내지는 뭐 여론 조성을 위해서 뭔가 하는 팀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계속 공격을 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직원들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만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오죽하면 야당에서 모두 다 한동훈 특검 뭐 조사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공소 취소 이것도 법적인 근거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부정청탁법의 뭐 5조 1항 뭐 몇호 14호 제가 찾아보니까 부정청탁을 공직자가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소속 기관장은 조사를 지시하고 대처 뭐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 그걸 야당이 계속 공격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약점을 잡힌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상일 평론가. 지금 야권에서는 솔직히 특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나요? 말들은 안 하시지만 뭐 공격할 비율가 더 많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혹시? 사실은 처음에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현 정권과 차별화를 제대로 해내면 어떡하나라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는 있었죠. 표현은 안 하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미숙하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이기려고 그러네. 모든 사람의 모든 건에 대해서 하나도 지려고 안 하네. 저러면 저게 당이 통합이 될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굉장히 큰 갈등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돼도 별게 없겠다라는 안도감 같은 게 좀 생기기 시작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 자체는 민주당으로서는 누가 돼도 이제는 큰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을 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뭔가 국민의힘 이른바 표현이 나왔죠. 이 정도면 자폭 전당대회 아니냐, 지금 축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폭하는 거 아니냐. 아까 수류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야권에서요.